안녕하세요. 온수식 피부관리 윤석찬입니다. 이번 강의는 수분크림의 진실 파트 2 수분크림과 계면활성제 그리고 합성 폴리머에 대한 강의입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려면 화장품 구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화장품 구성에 대해서는 따로 강의를 준비했으니까 참고 바랍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를 미리 말씀드리면 수분크림이 유분크림에 비해 계면활성제나 합성 폴리머가 많이 들어간다는 내용이고요. 수분크림이 사용감이 좋고 매트하고 당장은 촉촉하지만 예민 피부를 더 예민하게 만들고 트러블 가능성을 더 높인다는 내용입니다. 계면활성제와 합성 폴리머를 여러분들께 쉽게 설명해야 하는데 다소 생소한 개념이라서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음식에 빗대서 설명하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음식 만드는 것을 쉽게 이야기하는 백종원 씨 여러분 아시죠? 이분께서는 내 음식의 비밀은 설탕이다라고 말합니다. 설탕은 맛을 좋게 하지만 몸에는 좋지 않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계면활성제와 합성 폴리머에 적용하시면 여러분들께서는 대충 수분크림과 계면활성제 그리고 합성 폴리머가 많이 들어갔고 이 계면활성제와 합성 폴리머가 뭔지는 정확히 몰라도 느낌상으로 좋지는 않구나 라고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 좀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원래 경계면활성제인데 그냥 계면활성제로 부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경계에 대해서 아시겠죠? 그래서 서로 다른 물질을 섞어주는 것이 계면활성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사진으로 설명드릴게요. 페트병에 물과 기름을 담았는데 물과 기름이 서로 다른 성질이라 섞이지 않죠? 계면활성제가 물과 기름을 섞이게 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화장품은 크게 물과 기름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계면활성제가 필수입니다. 이것을 도형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도형으로 표현하니 화장품 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더 이해하기 쉽죠? 근데 좌측 사진과 우측 사진과의 차이점을 발견하셨나요? 좌측이 유분크림이고 우측이 수분크림입니다. 유분크림에 비해 수분크림에서 계면활성제 그리고 합성 폴리머가 많이 함유되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좌측 사진보다 우측 사진에 동그라미를 크게 표시한 겁니다. 지금부터 강의 내용의 핵심입니다. 유분크림이 사용감이 별로고요. 번들거리고 무겁죠. 대신 수분크림의 경우 사용감이 좋고 매트하고 바르면 당장은 촉촉합니다. 이러한 이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물이 좀 더 들어가서 그렇고요. 둘째, 계면활성제의 함유가 많아서이고요. 셋째, 합성 폴리머 함유가 많아서입니다. 그러면 계면활성제나 합성 폴리머가 구체적으로 왜 피부에 좋지 않은지를 설명드리면 오늘 강의는 거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선 사진을 보시죠. 온수식 피부관리에서는 피부관리의 최종 목표를 튼튼한 피부 장벽을 유지하기 위함이라고 전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왼쪽 사진이 피부 장벽이 튼튼한 상태이고 오른쪽 사진이 피부 장벽이 약할 때를 보여줍니다. 계면활성제가 벽돌과 시멘트의 구조로 튼튼하게 작용하는 피부 장벽을 약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벽돌과 시멘트로 단단하고 촘촘하게 이루어진 피부 장벽에서 계면활성제가 벽돌과 벽돌을 고정시켜주는 시멘트, 즉 각질세포 간 지지를 녹이고 훼손시켜 우측 사진처럼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피부 건조, 속당김, 예민으로 인한 트러블이나 여드름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실제 전성분을 보겠습니다. 어떤 화장품의 전성분인데요. 화장품 전성분에 어떻게 위치하는지와 그에 따른 한 걸음 더 들어간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의 전성분인데 파랗게 표시된 성분이 계면활성제와 합성 폴리머입니다. 성분을 보시니까 좀 더 와닿죠? 촉이 빠르신 분들은 계면활성제나 합성 폴리머가 에몰리언트나 보습 성분으로 표시되고 있음을 알고 의아해 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에몰리언트는 피부 유연화제입니다. 그럼 계면활성제나 합성 폴리머를 안 좋은 거라고 지금 얘기를 듣고 있는데
보습제이고 에몰리언트로 표시되니 나쁜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팩트를 체크해보면 이렇습니다. 계면활성제가 성질이 다른 물질, 즉 물과 기름을 섞어준다는 의미가 한편으로는 경계를 무너뜨리고 침투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섞어주고 침투하면 해당 부위의 피부는 말랑말랑해지겠죠. 즉 말랑말랑해지고 부드러워진다는 의미는 보습제나 에몰리언트라는 의미고요. 계면활성제가 보습제로 그리고 에몰리언트로 그리고 피부 유연화제로 또 스킨 컨디셔닝제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성분사전의 한 부분을 보면 계면활성제 피부 유연화제로 같이 표기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에몰리언트는 피부 유연화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계면활성제가 많이 들어가면 당장은 보습되는 것 같은 느낌이나 촉촉한 느낌이 들지만 장기적으로 피부에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시중에서 많이 팔리고 있는 XX 연고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면 좀 더 명확하게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는 데 도움될 수 있습니다. 이 약을 굳은 살 또는 튼살 제거에 쓰이는 연고 크림입니다. 실제로 바르면 효과가 좋습니다. 그러나 이 약에 있는 우레아 성분과 기타 성분이 피부 침투를 잘하게 해줍니다. 결국 피부를 보드랍게 해주지만 피부 장벽을 침투한다는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계면활성제나 합성폴리머가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수분크림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만능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 비비아 아르간 오일을 팔려고 하는 건 아니냐는 의구심을 들 수도 있는데요. 굳이 아르간 오일을 사용하지 않고 집에 있는 식용유를 크림에 한번 섞어 사용해 보세요. 식용유가 훌륭한 보습제이고요. 피부 장벽을 튼튼히 해줍니다. 물론 먹을 수도 있으니 안전하고요. 식용유를 크림에 섞어 쓰거나 아침 물세안을 하면 아무래도 계면활성제가 피부에 덜 닿겠죠. 이것이 온스식 피부관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하는 강의의 목적은 계면활성제나 합성폴리머가 많이 들어간 수분크림을 사용하지 말라고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공포를 심어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온스식 피부관리는 화장품이나 피부관리에 대한 전체적인 맥락을 알려드리고 수분크림에 대한 신뢰가 지나치니까 좀 조정하자는 의미이고요. 나무를 보는 것보다 숲을 보는 능력을 키워주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한 가지 한 가지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전체적인 피부 관리를 공감시키는데 그 역할을 하고 싶어서입니다. 지금부터는 합성 폴리머에 대한 강의입니다. 합성 폴리머는 막을 형성해 주는 것이고요. 막을 형성해 주면서 애기 피부처럼 보들보들하게 피부를 만들어 줍니다.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집에서 남은 음식을 싸는 랩이라는 것 있죠. 랩을 연상하시면 이해가 편하실 거예요. 집에서 사용하는 랩은 물에 안 녹죠. 화장품에 사용하는 합성 폴리머는 물에 녹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을 수용성 합성 폴리머라고 말하는데요. 랩이 물에 녹으면 음식 포장하는 랩보다 더 부드럽겠죠. 화장품의 발전 역사를 보면 유분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시작해서 유분이 점점 덜 들어가는 쪽으로 진행되어 왔어요. 아마 앞으로도 계속 이제 유분이 덜 들어가고 수분이 많이 들어간 화장품이 나올 것 같고요. 여기에는 화장품 제조 기술의 발달로 이런 것이 가능하게 되는데 이 역할을 하는 게 계면활성제 그리고 합성 폴리머입니다. 유분을 줄인 만큼 그 자리에 합성 폴리머나 계면활성제가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화장품 성분의 마지막에 콘, 메치콘, 폴리머, 아크릴산 등으로 표시되는 것들이 합성 폴리머입니다. 피부에 피막을 형성한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피부 생태계를 나쁘게 하고 피부에 이로운 역할을 하는 피부 상재균의 서식 환경을 나쁘게 합니다. 그래서
합성 폴리머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부에 딱 달라붙고 이물감이 없어야 잘 팔리는 것에 또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프라이머, 파데, BBCC 등 색조입니다. 색조에는 합성 폴리머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실키하고 이물감을 못 느끼게 하는 것이 합성 폴리머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스식 피부관리에서는 색조가 그 자체로 피부 장벽을 훼손하는 것이고, 이것을 지우기 위해 더 강한 세안제를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피부 나빠지게 하는 아이템이란 말입니다. 이러한 색조의 문제도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예민하고 트러블 피부, 여드름 피부에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이고 무난한 피부는 색조를 하든 않든 별 상관이 없습니다. 또 이제 약간 다른 측면에서 얘기하면 색조에 관련되어 황당한 말도 많아요. 그냥 BB인가 재생 BB인가를 구분하는 것이고요. 예민, 트러블, 여드름 피부에 안전한 색조 제품을 권해달라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도찐개찐 50호 100부인데 말이죠. 이렇게 하여 수분크림과 계면활성제 그리고 합성 폴리머에 대한 내용이 정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수분크림의 진실 파트 3 수분크림과 마케팅입니다. 화장품과 마케팅에 대한 내용을 먼저 설명드리고 수분크림이 어떻게 마케팅과 연결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그냥 비비, 재생 비비인가에 대한 논쟁이 황당하다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비비크림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비크림의 본질은 색조입니다. 색조 성분에 진정 성분이나 재생 성분을 넣고 시스루, 재생, 진정, 색조라는 세 가지 기능을 동시에 해결하는 완소 아이템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잘 때도 바르고 잔다면 된다는 무식한 말들이 몇 년 전까지 통했습니다. 지금도 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비비크림은 진정 성분이나 재생 성분을 기존 색소보다 많이 넣은 점도 있고요. 또 편리한 크림 타입으로 만든 것은 어떻게 보면 마케팅이라고 보기보다는 화장품의 발전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잘 때도 바르라는 것은 좀 심했습니다. 색조 성분은 돌가루에 색소를 첨가한 것이에요. 맨날 자기 전에 돌가루를 바르고 잡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몸에 상처가 나고 종기 난 곳에 매일 돌가루 바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스킬이 마케팅입니다. 비비크림을 여기저기에서 만드니까 너네 건 그냥 비비고 우리 건 재생 비비라고 합니다. 이것도 바로 마케팅입니다. 이외에도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각질 제거를 안 하면 안 되게 만들어 각질 제거제를 모든 사람에게 팔았습니다. 아하나 바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하나 바하는 산성분입니다. 애시드라는 산성분인데 이것은 각질을 녹이는 겁니다. 여러분, 황산이나 염산을 얼굴에 바르라면 여러분들 바르시겠어요? 황산이나 염산보다 약한 것이 아하나 바하입니다. 모공을 열어주는 것이 여드름 관리의 시작이라는 타이틀로 많이 하는 얘기입니다. 제품 회사에서요.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이제 지겹습니다.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예민 피부화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각질 제거제는 마치 꼼꼼한 클렌징이 피부 관리의 시작이라고 클렌징 제품 파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수분 모자란다는 황당한 말로 수분크림을 등장시켰습니다. 그래서 기승전 수분크림입니다. 이제 약발을 좀 세게 하여 수분폭탄, 수분홍수라고도 말하는 실정입니다. 여러분, 아는 만큼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아는 만큼 자유로워진다는 말과 함께 화장품과 피부관리의 본질이나 개념을 고민하는 이론 내지는 방법이 온스식 피부관리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